빅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애써 모으니 방대한 데이터가 과연 진짜 보물창고일까? 아니면 그냥 손댈 수 없는 거대한 늪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오늘 바로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많은 데이터 팀이 겪고 있는 현실이죠. 분명 시작은 엄청난 가능성을 품은 데이터 호수, 즉 데이터 레이크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야말로 혼돈의 늪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우리의 데이터 호수는 이렇게 늪이 되어버렸을까요?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데이터 레이크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들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데이터 일관성은 보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수많은 작은 파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성능은 정말 끔찍하게 느려져요. 게다가 스키마, 그러니까 데이터의 구조를 딱 정해서 적용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데이터가 그냥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남을까요? 맞아요. 믿을 수도 없고 속도도 답답한 그런 데이터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데이터 호수 위에서 신뢰성과 성능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절실한 고민에서 완전히 새로운 해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델타 레이크입니다. 방금 우리가 머리 아프게 이야기했던 그 데이터 늪의 문제들 있죠? 그걸 아주 정면으로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특별한 스토리지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기존의 거대한 데이터 호수 위에다가 일종의 스마트 댐을 딱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냥 댐이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을 아주 정교하게 통제하고 물의 품질, 그러니까 데이터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제어 장치를 추가하는 거죠. 자, 이 핵심 기능들을 보면요. 앞에서 말했던 문제들이랑 딱 맞아떨어져요. SCID 트랜잭션으로 데이터 일관성 문제를 잡고요. 타임 트래블 기능으로 버전 관리가 안 되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스키마 강제로 데이터가 뒤죽박죽 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주죠. 어때요? 앞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좌절감에 대한 거의 완벽한 답변처럼 들리지 않나요? 좋아요. 그럼 델타 레이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 쓰이는데요. 바로 다중호흡 아키텍처라는 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정제해 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진짜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공정과 똑같아요. 브론즈 테이블에서는 날 것 그대로의 원시 데이터를 일단 다 받아들이고요. 실버 테이블에서 이걸 깨끗하게 세척하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다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드 테이블에서 비로소 비즈니스에 바로 쓸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데이터로 완성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핵심 기술, 그 비밀 소스는 대체 뭘까요?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죠. 바로 ACID 트랜잭션입니다. 사실 이 ACD라는 건요, 원래 아주 정교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전유물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여러 작업이 동시에 데이터를 막 건드려도 데이터가 절대 깨지거나 엉망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데이터 세계의 안전장치 같은 거죠. 바로 이 기능이 데이터 레이크에 들어오면서 예측 불가능했던 데이터 늪이 드디어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된 겁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법 같은 기능, 바로 타임 트래블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 여행이에요. 만약에 실수로 데이터를 확 날려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이걸 그냥 컨트롤 Z 누르듯이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 시점에 데이터 보여줘 하면 딱 그때로 돌아가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타임 트래블의 진짜 강력함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전 같으면 정말 복잡하고 머리 아팠을 작업들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변경 캡처, 즉 CDC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전체를 다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딱 바뀐 부분만 쏙쏙 골라내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엄청 효율적이죠. 덕분에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훨씬 우아해진다고 할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했던 거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보죠. 델타 레이크를 품은 레이크하우스와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레이크. 도대체 뭐가 얼마나 다른 걸까요? 왼쪽의 기존 데이터 레이크는 뭐든 다 담을 수 있다는 유연성 하나는 정말 최고였죠. 하지만 그만큼 신뢰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웠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델타 레이크는 바로 그 유연함 위에 신뢰성, 성능, 그리고 관리라는 아주 튼튼한 구조물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데이터 일관성, 델타 레이크는 ACID로 확실하게 보장되죠. 접근 속도 훨씬 빠릅니다. 버전 관리 당연히 되고요. 심지어 타임 트래블까지 가능하죠. 제트 오더링 같은 고급 최적화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게 기존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사실상 포기하거나 엄청난 노력으로 흉내만 내야 했던 것들입니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델타 레이크는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 둘의 장점만을 쏙쏙 뽑아서 합쳐놓은 레이크하우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해 데이터 레이크의 저렴하고 유연한 스토리지는 가져가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강력한 신뢰성과 성능까지 모두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델타 레이크 같은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굳이 데이터 레이크와 웨어하우스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요? 이 둘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